그 재테크 연령대별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네. 지난번에는 이제 20대를 청년을 말씀해 주셨고 네네. 오늘은 30대? 네, 30대 신혼부부. 아, 신혼부부. 신혼부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오면 네네. 일단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집이 없어서 결혼 못 해요. 네네네. 뭐 전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네네. 결혼해서 뭐 하라. 네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신혼부부도 오늘 좀 5가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신혼부부가 아니었더라도 네네. 저는 이제 결혼 한 10년 차까지는 다 신혼부부라고. 네네. 결혼 10년까지는 예. 신혼부부라고 보고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돈을 따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의 다 그런데 네. 근데 확실히 제가 네. 이 재무 상담을 20년 하다 보면 네. 신혼부부가 오면 통장을 반드시 합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통장을 안 합치더라도 네. 오픈해야 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알아서 쓰고 알아서 다 하고 저축을 같이 한다든지 네네네. 예, 생활비 내놓는다든지 네네네. 이러면 무한대로 자유롭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농담으로 네. 말라고 결혼했냐 그냥 동거해서 살지. 네. 그래서 결혼은 책임이니까 네네. 단지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돈을 다 하지 말고 용돈을 많이 주고 그 안에 자율성을 확보해라. 그런 거 남자들도 뭐 이렇게 좀 뒷주머니 찰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여자들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네. 용돈을 충분히 주고 그 안에서 좀 하고 싶은 대로 네. 그거는 이제 용돈 어디 쓰냐고 물어보지 말고 네네. 그걸 확보를 해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네네. 조금 이 영상을 보고 좀 신혼부부나 부부들은 맞벌이인데 우리 집은 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예. 분들은 첫 번째 확인할 게 통장을 조금 따로 관리하지 말고 합쳐라. 네네네. 근데 이게 다 까벌리고 하지 않더라도 좀 예. 서로 예산을 같이 짜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첫 번째 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지출 관리를 같이 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여자분에게 다 주고 용돈을 그쵸, 한 받는다. 사람에게 대부분 맡기죠. 그런데 네. 그것도 안 좋은 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여자분 입장에서는 네. 내가 돈 주고 다 어쨌냐. 자기가 나서고 그렇죠. 차 살 때 할부 다 해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출 관리는 네네. 한 사람이 하더라도 함께 그래서 이제 네. 이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지만 네. 매달 결산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같이 해야 하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투자도 하고 집도 살 건데 그 전에 두 번째가 네.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전략이 먼저 필요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좀 또 보여주면 이제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삶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아닌데 옛날 한 5년 넘어 전에 저는 이제 한 10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네. 모 이제 일간지에 예. 신문에 그게 있었어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사례가 나왔어요. 예. 그때 이 사례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신문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이거예요. 사례자가 저희는 맞벌이로 650을 벌고 네. 한 300 정도가 나가고 300 정도가 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전문가님 300만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네네. 짜주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 걸 봤어요. 예. 보니까 잘 짰더라고요. 네. 어떻게 짰는가 하면 네. 100만 원은 적금, 네. 예, 100만 원은 네. 펀드,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50만 원은 뭐 연금, 네네. 그 다음에 또 50만 원은 세액 공제되는 연금 펀드. 네네. 예, 그래서 간단하죠. 단기 100만 원, 네네. 예, 중기 펀드 100만 원, 네네. 그 다음에 장기 노후 자금으로 100만 원. 네네. 그걸 이렇게 짠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딱 보고 네. 여기서 뭘 놓쳤을까요? 이 300만 원 네. 남는 것들이 네. 그러면 펀드도 보면 최소한 5년을 넣어야 되고 네. 연금은 10년 넣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한번 보세요. 네. 이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확인이 안 된 게 이 네. 640만 원이 네. 자녀와 함께 네, 네. 아이를 한 명 낳을 건지 네네. 2명 낳을 건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네. 일을 맞벌이를 계속 한 상태다. 네. 그러면 여기 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네. 집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집이 원리금이 한 3억 정도 빌리고 집을 사도 네네. 100만 원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 한 명, 2명 낳고 나가서 일하면 네네. 베이비시터나 네네. 초기 비용이 한 150 들거든요. 자, 이렇게 150만 원 해볼게요. 네. 그럼 얼마 남아요? 어유. 80만 원 네.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고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네. 그다음에 내 집을 사거나 네.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뭐 아이들을 베이비시트를 보내거나 네네. 아니면 아이가 좀 커서 네. 교육비를 하더라도 애 2명에 80만 원 들거든요. 네. 보시면 네. 그래도 얼마 남아요? 150만 원. 150, 네. 그럼 우리 아까 포트폴리오가 뭐였어요? 아까 그 모 일간지에 100만 원 적금, 네네네. 100만 원 펀드, 네. 100만 원 연금. 네네. 그러면 남는 돈이 최대한 150밖에 안 남는 거죠.
뭐 자녀랑 뭐 집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또 하다가 상품을 깨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럼 150 남는데 노후에 어떻게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부부 재테크나 포트폴리오 짤 때 네.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네. 이 가정이 출산 이후에 혹은 5년, 10년 뒤에 이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네. 봐야 되는 게 네. 있고 또 하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을 안 한다. 네. 예, 여성이 일을 그럴 수도 있죠. 예. 둘째를 낳고 일을 안 하면 한 달에 얼마 남아요? 70. 네. 네. 그 아이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70만 원밖에 안 남고 그렇죠. 일을 해도 네. 이래저래 뭐 한 150이 남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포트폴리오와 연결되는데 네. 그 신혼부부 때는 반드시 뭐 재테크를 할 때 네.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네,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잘 봐야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네. 거고. 그럼 집은 언제 뭐? 그렇죠. 네, 네, 집에 대한 얘기를. 요즘 부부들이 제일 핫한 네, 게, 네. 아이고, 뭐, 외벌이, 그, 네. 맞벌이 모르겠다. 네, 네. 애도 모르겠다. 네, 네. 나는 집부터 사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네. 지금 집은 이제 늘 그래 왔지만, 네. 지금 집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가 있고 네. 집을 매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하는데 네. 거기 강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청약 제도를 다 이해해라.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보통 청약 제도의 만점은 84점이거든요. 네. 근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만점은 네. 13점이에요. 네. 그게 동일 건설 지역 3점, 네. 그다음에 청약 통장 24회 이상 3점, 네. 그다음에 결혼 3년 이내에 3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9점이 기본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 부양이 한 명이면 1점, 네. 두 명이면 2점. 그래서 보통 한 10일쯤 되면 무조건 당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좀 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청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 네, 네. 이런 임대로 가서 거주 비용을 줄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는 무조건 뭐 매매로 돈이 없으니까 매매로 막 집을 사기 힘드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 전형에 따른 네. 공급에 따른 전략. 네. 두 번째는 임대. 네. 안 되면 이제 그 생애 최초라든지 네, 네.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자녀 출산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고객이나 제 이제 아는 후배들이 거의 다 당첨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면 여성분들이 둘째를 출산하고 좀 쉬겠다는 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부 합산 연봉이 한 8, 9천 되면 네, 네. 특별 공급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나는 기왕 아이를 낳을 테니까 네. 둘째를 임신한 상태가 3년 이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 3년 이내에 동일 건설 지역 3년, 네. 3점, 청약 통장 3점, 네. 그 다음에 결혼 3년 이내에 3점, 네, 9점이죠. 네. 거기다가 아이가 2명이 몇 점인가 하면 11점이죠. 만점이 13점인데 네, 네. 1점은 그 중소기업의 도시근로자 50% 미만일 때 1점 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통 만점이 12점으로 볼 때 3년 이내에 둘째를 임신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어디를 넣어도 신혼부부들이 청약은 네, 100% 당첨이 돼요. 네. 이런 것들 다 청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전략이고 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청약 통장을 넣었는데 네. 결혼하고 이제 그걸 믿고 했는데 예. 옛날에 한 1년 넣다가 안 넣은 거예요. 통장 들어간 거는 10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도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부부들이 청약 통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을 넣더라도 2만 원을 넣으면 임대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공공분양은 총액이 중요한 거라서 네. 10만 원씩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고 집에 가서 부부가 각각 얼마씩 네, 네, 네. 10만 원씩 네, 네. 예, 무조건 계속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청약 통장에 대한 거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LH나 SH나 LH에 들어가서 네. 공고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청약이 되면 미리 공고일자 뜨거든요. 네. 그거 한 24페이지 되는데 그걸 다 외우도록 공부해야 돼요. 어휴. 예. 왜냐하면 집 하나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네, 네. 누가 당첨되나, 네. 요건이 뭘까, 조건은 뭘까,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언제 할까, 네. 이런 것들을 하나만 공부해 놓으면 네. 다른 쪽 공부가 떠도 똑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임대가 뭐고, 부장 임대가 뭐고, 그래서 청약
제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네. 또 카페도 있어요. 네. 예, 좋은 카페들 많으니까 네, 네. 그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면 네. 내 집 마련이 좀 될 것 같고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지금 너무 많은 집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네. 개인적인 견해 이거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네, 네. 예, 3년 뒤에 이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네. 매매하는 사람들은 네. 2025년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대사업자 내준 거가 8년 만기가 2025년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네. 2022년부터 네, 네.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일산 쪽하고 남양주, 예, 예. 별내 위에 왕숙, 왕숙. 예, 거기가 예, 이제 예. 한 4만 4천 세대. 네, 네. 그다음에 교산. 네. 요 신도시 쪽에 이제 네. 오픈이 되니까 그거 네. 있죠. 네. 그다음에 2025년 되면 임대 사업자 물량들이 그게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거든요. 네, 네, 네. 그거 풀리죠.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금리 미국 올린다고 예.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네. 내년 내후년에는 연준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죠.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게 2023년부터 5년 아. 사이고 뭐 이때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위기는 안 올 것 같은데 네.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이때 부동산은 네. 조금 주춤할 거다. 그리고 공급량도 늘어나니까 네, 이때 네. 좀 매매로 가는 거는 청약 말고 네, 네. 요때 기회가 조금 네, 올 네. 것 같으니까 네, 네. 예, 잘 투자 잘 해놓고 네,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좀 계속 네. 3년 사서 네. 그 돈이 좀 모이면 네, 네. 예,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네, 네. 주택 마련하면 되니까 좀 예. 저는 주택 매매 전략은 좀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네네. 갑자기 또 부동산이 막 오르는 경우가 네네, 있어가지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예, 예. 저의 견해는 좀 그렇다는 예, 예. 거고 네. 나중에 부부들이 이제 대출 받을 때 내 네. 집 마련할 때 대출 금액도 물어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건 뭐냐면 한번 잘 보세요. 네. 이게 맞벌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빌리잖아요. 네. 한 달에 월 납입금이 얼마인가 하면 100만 원이에요. 네. 네. 40년 정도 빌렸을 때. 네. 그러면 3억을 빌렸을 때 현금 흐름에서 뭐가 나가는가 하면 네. 아까 여기서 100만 원이 나가는 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출을 3억을 무서워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무조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집을 투자하면 대출이 있어도 자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네, 네. 중요한 건 3억에 대한 원리금을 내고도 여기가 돈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삶을 살죠. 네, 예, 네. 그래서 집을 살 때 대출을 걱정하지 말고 네, 네. 빌릴 수 있으면 빌려라. 대신 이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대출은 받아도 된다는 게 네, 좀 네.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좀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노후 준비도 이제 해야 되고 네. 신혼부부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네. 자녀 학자금 투자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집을 사고 한 150이 남는다 그러면 대출을 무조건 못 갚게 해요. 왜냐하면 대출을 갚는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높으니까. 아, 그래서 한 50만 원은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대출을 좀 갚고 네. 20-30만 원은 우리가 자녀 학자금으로 투자하고 네, 그럴 때 이제 자녀 학자금용으로는 펀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펀드나 네. ETF나 뭐 네. 배당주나 그래서 네. 아이들 이름으로 좀 펀드를 들어놓고 네. 또 뭐 한 20-3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변액연금, 노후자금으로는 변액연금에 추가 불입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노후자금도 꼭 기억하세요. 한 가정당 하나만 들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30만 원을 계약했잖아요. 네. 그럼 60만 원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나중에 하다가 필요하면 또 계약하지 말고 남편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 집에 네, 무조건 추가하는 거죠. 추가 네. 납입. 네, 네, 추가 네. 납입. 그래서 절대로 두 개 들지 마라. 예, 그러면 이제 학자금을 보험으로 하지 말고 네. 대학 등록금은 네. 뭐라 하라고요? 펀드나 펀드.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이나 네, 네. 예, 이런 거로 좀 투자해서 학자금 준비하고 네. 노후자금은 보험사로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건 원금 보장 안 되는 변액보험으로 예, 한 10년 넣고 추가 불입해라. 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네, 네.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신혼부부는 제일 네.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부부가 돈을 같이 관리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산과 함께 네. 우리 집에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거, 맞벌이냐 외벌이냐, 네. 아이가 낳고 맞벌이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어떻게 들 거냐, 네. 자녀 교육비 계산해라. 네. 그 다음에 또 집을 사야 되니까 네. 내 집 마련에 의한 원리금 상한이 있으니까 네. 그걸 다 봐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네, 네. 내 집은 대출을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수 있으면 사자. 네, 그리고 네. 평생 갚으면 되는 거다. 네, 네. 예, 그럼 투자는 네. 자녀 학자금은 펀드로, 네. 노후자금은 변액으로 하되 추가 불입을 이용하면 네.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예,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네, 네. 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결혼하고 10년이 안 된 예,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는 10년 안 된 예, 신혼부부에 대한 재테크, 재무상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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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